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양한 곱셈 방법이에요. 잠깐 오늘 배울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무려 4개의 소단원을 다뤘는데요. 따라서 하나하나 소단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 볼게요. 곱셈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4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4는 얘도 계산해서 20이고 얘도 계산해서 20이니까 둘이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어머님이 이 아이가 곱셈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계산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그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곱셈에 대해서 강조할 때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곱셈을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배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직사각형 배열을 그려서 4 곱하기 5는 4개씩 5줄 있는 거야. 이게 4 곱하기 5야. 그리고 5 곱하기 4는 5개씩 4줄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되짚어 주시고요. 이거를 90도 회전하면은 얘가 되겠지. 둘이 똑같아. 이렇게 아무런 계산이 없이도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소단원에서는 작은 수로 분해할 수 있다 할 때는 첫 번째,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점은 5하고 25하고 125가 각각 2와 4와 8과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을 쌍으로 묶어서 곱하면은 10과 100과 1000이 된다라는 사실을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25 곱하기 1은 25, 25 곱하기 2는 50, 25 곱하기 3은 75, 그리고 25 곱하기 4는 100.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다시 한번 125 곱하기 1, 125, 125 곱하기 2는 250,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한번 써보면서 아이가 충분히 이 개념들을 친해지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계속 연습하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단원에서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수 분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다양한 수 분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1100, 10과 10 외에도 어떤 수들이 수 분해하는데 좋은 숫자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360 얘기를 해드렸죠. 360이나 180, 24, 36 이런 수들은 다양하게 수가 분해되는 좋은 수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24를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3으로도 분해하게 시켜보시고 12 곱하기 2, 6 곱하기 4 최대한 많은 경우로 아이가 수 분해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를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앞에 먼저 수를 주어지고 이 수를 다양하게 분해해 보는 것은 그 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 감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수를 봤을 때 이 수에는 어떤 특성이 있니?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방식을 인지하고 있는 게 수 감각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은 오늘 배울 이 중단어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소단원, 큰 수는 작은 수로 분해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여기서는 앞단원의 곱셈으로 수를 분해하는 방법과 그리고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모두 이용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은 24 곱하기 75를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쉬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그냥 계산을 하면 당연히 세로셈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은 이미 우리 아이가 좀 곱셈의 원리를 잘 깨우쳤다. 그러면은 이것을 엄마 이거 24가 75개 있는 거니까 24가 70개 있는 거고 24가 5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돼. 이렇게 해도 아주 좋은 풀이에요. 이렇게도 일단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걸 배울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하고 4하고 묶어주면은 100이 된다라는 걸 굉장히
100이 되면은 계산이 쉬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럼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24를 4 곱하기 6을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고요. 75도 25 곱하기 3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밑에는 식으로 계속 정리만 하는 거예요. 24는 색깔을 입혀서 볼게요. 24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75는 이 부분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24 여기 네모 칸에는 4가 들어가겠고 여기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의 순서는 바꿔도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4하고 25랑 곱하면은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하고 3하고 곱하면은 18이 돼서 1800. 아이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쉬워. 아, 이 방법 내가 꼭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곱셈이 되게 쉬워질 것 같아. 느끼는 지점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를 보는 거죠. 24하고 75를 딱 봤을 때, 24는, 24 안에는 4가 들어가 있어. 4 곱하기 6이야. 이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수를 다양하게 분해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75라는 것도 봤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긴 해요. 여기서 우리 아이가 25를 못 떠올린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25를 못 떠올리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5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5단부터 잘 공부한 아이는 0이나 5로 끝나면 얘는 5의 배수야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오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24 곱하기 75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2 곱하기 5 곱하기 15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면은 엄마 이거 2 곱하기 5 곱하기 12 곱하기 15야. 이거 10 곱하기 12 곱하기 15야. 근데 12 곱하기 15도 또 어려워요. 그러면은 얘를 또 분해하는 거. 2 곱하기 6, 3 곱하기 5. 그럼 또 이 5가 있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8. 이렇게 해도 좋아요.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12 곱하기 15가 또 나오죠. 12 곱하기 15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다양한 곱셈을 직사각형 배열로 표현하고 여기 12, 여기 15 표현해서 직사각형 배열을 그리시고 거기서 직사각형으로 쪼개가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5로 분해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거를 24를 다시 밑에다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24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6, 그 다음에 75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썼는데 4 곱하기 25가 바로 되지 않아도 아이에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신 다음에 봐봐, 여기 4지, 여기 25지. 이거를 애초에 24가 4의 배수이면은 4 곱하기 6이었어. 75를 우리가 25 곱하기 3으로 쪼갤 수도 있었어.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경험을 통해서 75는 25의 3배수야. 이런 것들이 외워서가 아니라 계속 예제 위주로 하나하나씩 경험이 쌓이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5, 25, 125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계산을 하면서 아이가 곱셈의 순서를 바꾸면 나한테 도움이 돼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도록 디자인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35,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쉬운 것부터요. 제가 아이들이 25를 조금 더 어려워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25를 5로 쪼개고 32도 이렇게 4 곱하기 8로 쪼개서 일단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양하게 풀어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가 이제 저희 거 잘 공부한 친구들은 32가 이 부분이니까 25가 이 파란색 부분이어서 저 네모 칸에는 5가 들어가야 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양한 풀이가 존재하겠죠. 어떤 아이는 5하고 4를 먼저 곱해서 20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5하고 8을 곱해서 먼저 40을 만들어서 2를 곱해서 800. 이렇게 써도 아주 좋겠고요. 또 다른 풀이로는 나는 굳이 이거를 쪼갤 필요 없었는데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4, 얘 100이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100으로 만들고 800으로 만들어도 다 좋은 풀이에요.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해주셨으면 좋은 거는 아이가 하나로 풀었다. 하나를 선택해서 풀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다른 풀이 하나만 더 소개해줘도 돼요. 그게 여기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별 차이가 없어도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48 곱하기 15 같은 경우도 볼게요. 48 곱하기 15도 48을 6 곱하기 8로 쪼개놨고요. 15는 여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이에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거예요. 6 곱하기 3을 먼저 곱해서 18을 만들고 8 곱하기 4를 만들어서 40을 만든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6하고 5를 곱해서 30을 만들고 8하고 24를 곱해서 24를 만들어서 8하고 3하고 곱해서 24를 만들어서 720을 만드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풀이로는 이번에는 애초에 48이라는 것을 15를 보면은 엄마 나 저거 일단은 우리가 공을 만드는 게 계산이 쉬우니까 15를 공으로 만들면 2만 필요하거든. 그러면 난 24 곱하기 2로만 쪼갤래. 그러면은 나는 요거를 곱해서 30을 만들어서 30 곱하기 24 720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해도 다 좋아요. 어머니께서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풀이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이가 푸는 방법을 관찰하신 다음에 어머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이 말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하나 정도는 선정을 하시고 푼 다음에 답이 맞았더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5 곱하기 16 같은 경우도 일부러 제가 이번에는 가로 어떻게 얘가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125 초록색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보이게 해놨어요. 뒤에. 여기 보시면은 25 곱하기 4 곱하기 네모. 이거 초록색, 파란색 어떻게 된 거야? 단계가 한 단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이가 밑에다가 먼저 이것을 보고 얘가 어떻게 분해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단계를 직접 써가면서 연습을 하면 제일 좋겠죠. 125는 25 곱하기 5야. 6은 4 곱하기 4야. 따라서 그러면은 옆에 부분을 색칠을 해보면은요. 25 여기 있고 4도 여기 있네. 그러면은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건 얘네 둘이 남은 게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20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자, 만약에 아이가 단번에 125와 16을 봤을 때 이렇게 쪼개는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25가 있지. 이 25는 어디서 나왔겠니? 그럼 아이가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16 아니면 125예요. 그러면 엄마 저거 125에서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계속 질문만 던지시면 돼요. 125는 그럼 25의 배수니? 너가 한번 써볼래?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 지금 아직 수학이 아직 어려운 아이들은 이렇게 막 써보겠죠. 그럼 이거 하나도 연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써보다 보면 이거 125, 25가 5개 있으면 12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제서야 얘를 25 곱하기 5로 분해하고 아마도 아이들이 4는 잘 찾을 거예요. 4는 16에 있어. 요거는 4 곱하기 4야.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아까 한 방법대로 4는 여기에 있고 여기 4를 안 썼네요. 4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5는 여기에 있으니까 나머지 초록색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의 흐름을 어머니께서 이끌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뛰어넘는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그 단계를 보고 아이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지만은 혹시나 오늘 수업에서 미리 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봤을 때에는 2번은 125 곱하기 64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 조금씩 얘네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기억하고 얘가 같다라고 볼 때에는 보면은 129 곱하기 64랑 얘랑 같은지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올바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25는 우리가 1000이랑 관련돼 있었어. 125랑 8은 짝이야. 그러면은 125랑 8이랑 먼저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수를 관찰하는 거죠. 64를 봤더니 여기에 8이 있네. 얘는 8 곱하기 8이네. 그러면은 일단 얘를 보자마자 일단은 얘가 8 곱하기 1000임을 일단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8 곱하기 1000이라면은 얘는 이거는 8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곱하면 1000이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더 다시
내가 이미 8 곱하기 1000이랑 같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꾸로 여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125랑 125 곱하기 4 곱하기 16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 125, 125가 똑같네. 그러면 64랑 이 부분하고 똑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얘가 같은 거야 라는 걸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등호의 성질을 한 번 더 이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거를 잘 찾기 어렵다 그러면 옆에 일단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고,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아. 그럼 너가 보기에는 얘하고 얘도 같니? 그러면은 같다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얘를 이용하면은 쉽게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나 저번 앞에 문제에서 125라는 게 25 곱하기 5였다는 거 알아. 그럼 125 곱하기 64를 25 곱하기 5 곱하기 64라고 일단 써놓고요. 근데 25 곱하기 40 곱하기 2가 얘랑 정말 같은가? 보면은 똑같은 걸 보려면은 똑같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 곱하기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25 곱하기 5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을 5 곱하기 8로 목적을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보면은 25 곱하기 5, 25 곱하기 5 둘 다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르네. 그러면 아닌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가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이렇게 어머니께서 살짝의 가이드를 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거를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저는 그럼 바로 채점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에 뭐 이 한 문제만 그냥 놔뒀다가 어제 이거 어려워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까? 시간을 텀을 주시고 다시 풀게 하시면은 학습 효과가 될 거예요. 문제집을 푼다라는 게 아이의 현재 공부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학습 실력을 이제 습득의 과정의 도구로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려웠어. 그럼 다음 시간에 텀을 두고 다시 풀게 하면서 이 개념이 습득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도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750 곱하기 30인데요. 아이가 아무리 75라는 게 25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더라도 750이 나오면 살짝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머니께서 기다려 주셔도 돼요. 사실은 조금 아이가 이거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왜 우리 아이는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 양을 줄여주시면 돼요. 750이라는 것을 공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75 곱하기 10으로 쪼개기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공이 뒤에 붙어 있다는 건 10을 곱했다는 얘기지. 공이 두 개 붙어 있으면 100을 곱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굳이 막 75를 10번 더하면은 공이 붙었지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생공행 공부했을 때 원리대로만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75 10번 더 해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십진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십진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750은 75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해서 십진법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은 75 곱하기 10을 제가 지금 일단은 밑으로 이렇게 분해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공부법은 계속 식을 옆으로 써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쪼개는 거죠. 내가 여기서 25가 또 나왔네? 그러면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25는 100이랑 100, 누구랑 짝을 해주면 100이 됐지? 4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쓰는 게 아니라 32에 4가 있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4를 만들어내니까 그 목적에 맞게 4 곱하기 8로 쪼개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걸 목적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거를 쉽게 풀려면 잔머리 쓰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5가 보였어. 그러면 2를 생각해야 되고요. 25가 보였어. 그럼 4를 생각해야 되고요. 125가 보였어. 그럼 8을 생각해야 되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옵션으로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4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100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8. 한 번 더 색깔을 입혀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죠. 100 곱하기 24 곱하기 10. 그러면 얘는 24 곱하기 1000. 24,000.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확실히 어머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풀이 쓰는 과정을 연습시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해보면은 750 곱하기 32를 해서 0015051222 이렇게 해서 00042 얘는 풀이가 될 수 없어요. 얘는 연습장에다가 계산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얘는 풀이가 돼요.
이건 하나의 풀이에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었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 보여지는 하나의 풀이거든요. 이렇게 가로셈으로 쓰는 것은 풀이를 연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일부러 75를 계속 선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관찰했을 때는 75를 봤을 때 25를 떠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일부러 아이들 수준에 맞게 5로 한번 분해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75, 내가 25까지는 몰라도 5랑은 분해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은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는 2를 분해해야 되겠네. 그럼 1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5. 그러면은 10 곱하기 16 곱하기 15.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또 5가 있네. 그럼 여기 2 있어. 좋아. 그러면 10 곱하기 8 곱하기 2 5 곱하기 3. 그러면 여기 또 10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할 만해. 10 곱하기 10 곱하기 24. 2,4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풀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 풀이가 짧게 안 쓰여지더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5로 계속 분해하고 있다.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 25로도 분해되는 거였어. 8 곱하기 4 곱하기 25 곱하기 3. 우리 다음에 75가 보이면은 25랑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단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거를 앞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앞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보면은 33 곱하기 12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33이 12개 있는 거니까 33 곱하기 10, 33이 10개 있는 거와 33이 2개 있는 거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30, 얘는 66이라서 396이야. 이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써왔잖아요. 그것을 괄호를 이용한 형태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 직사각형 배열로서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 다음 단원, 3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 분배 법칙을 아이랑 설명할 수 있는지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거를 잘 따라왔다면은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개수로서 32가 12개 있는 건 33이 12개 있는 것은 33이 12개 있는 거랑 33 10개 있는 거와 33 2개 있는 거를 더한 거야 라는 걸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직사각형 배열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어머니께서 강조하시고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어를 매번 반복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2 곱하기 3, 12개를 여기를 일부러 10으로 쪼갠 거죠. 그래서 3이 10개 있는 부분과 3이 2개 있는 부분으로 더했다. 이렇게 아이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뺄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개수로 이해했던 것을 직사각형 배열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8이 5개 있는 것은 그러니까 5가 8개 있는 것은 5가 10개 있는 거에서 5가 2개 있는 거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직사각형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걸 직사각형 넓이로 이해해 주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수를 생각하면 좋으냐? 10과 같이 100과 같이 1000과 같이 뒤가 0으로 끝나는 애들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수를 분해할 때 보수를 이용해서 0으로 끝나는 수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8 곱하기 5. 물론 그냥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10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12 곱하기 13도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12를 10과 2로 쪼개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 0이 끝나는 수가 있으면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더 쉬운 문제를 쪼개서 문제를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일부러 이 부분에서는 직사각형 배열로서 곱셈의 분배 법칙을 덧셈과 곱셈의 분배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한 번 더 넣어줬고요. 이 부분 충분히 아이랑 식을 쓰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가 일부러 예제를 작게 넣어놨죠. 이 예제대로 아이가 쓸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겠죠. 이게 답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쓰셔도 괜찮아요. 3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3. 얘는 다 합치면은 11개. 그래서 3 곱하기 11 이렇게 써주시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또 한번 등호의 성질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등호죠. 등호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47, 47 똑같아. 그럼 여기 4. 그 다음에 i가 이제 한번 여기 또 등호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60? 갑자기 웬 160?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상기시켜 보는 거죠. 47 곱하기 4라는 것은 47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고 여기가 4야. 그럼 이 47을 총 40과 7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160.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빈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8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 40 곱하기 4지. 그 다음에 7 곱하기 4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얘를 4가 47개 있는 거는 4가 40개 있는 거와 4가 7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랑 같은 거겠고 이 부분이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뺄셈이에요. 2번은 18 곱하기 15. 18 곱하기 15 같은 경우는 일부러 18을 공으로 끝나는 숫자 20과 빼기 2로 분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15가 18개 있는 거는 15가 20개 있는 거에서 15가 2개 있는 거 빼는 거야. 이렇게 개수로도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그림으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개수로만 이해하던 것을 시각적으로 직사각형으로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 미리 다음 저희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3단원을 한번 보시면 왜 제가 이번 소단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강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을 먼저 써놔도 좋고 여기다가 일부러 뭐 18을 그냥 먼저 써도 돼요. 18 곱하기 15.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이 넓이지. 근데 이 넓이를 일부러 22를 더 더해서 요거를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20을 만들어서 계산이 좀 쉬워지니까. 그러면 20 곱하기 15. 20 곱하기 15라는 요 큰 직사각형에서 이 초록색 부분 2 곱하기 15를 빼면은 되겠지. 우리가 계산하려던 게 되겠지. 그래서 20 곱하기 15에 해당하는 게 30이고 2 곱하기 15에 해당하는 게 요 빈칸이 되기 때문에 여긴 30이 되는 거야. 직사각형으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 어려운 아이다. 그러면 먼저 개수로 익숙한 우리가 개수로 계속 해왔잖아요. 15가 18개, 물론 15가 20개에서 15 2개 뺀 거겠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직사각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25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밑에 5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1025가 바로 곱하기 25예요. 우리가 앞에서 괄호 무조건 먼저 계산한 다음에 뒤에 곱셈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025는 25 곱하기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25 안에는 25가 몇 개 들어가 있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수분해가 한 번 더, 덧셈의 수분해가 한 번 더 작용을 해요. 1025를 먼저 1000 더하기 25로 분해를 하면은 되게 쉬워져요. 1000 더하기 25로 보면은 아이가 알겠어. 25에는 25가 하나 들어가 있고 1000에는 25가 1000은 100 곱하기 10이야. 근데 선생님이 100 안에는 25가 4개 들어간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10개 있는 거니까 여기는 40개 들어가 있어. 마침 여기에 40이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25 하나 들어가는 얘기구나. 그래서 1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분수를 계산할 때 그리고 나눗셈을 계산하거나 곱셈을 계산할 때 이렇게 뒤에 끝자리가 9로 끝나는 경우에는 뺄셈을 이용하는 게 용이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 왜? 우리가 0으로 끝나면 쉽거든. 0으로 만들 때 이거를 9하고 10으로 분해하는 것보단 20하고 1로 쪼개는 게 낫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19를 일부러 20 빼기 1로 쪼갠 거고요. 그러면은 19가 19개 있는 것은 19가 20개 있는 거에서 한 개 뺀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보자. 그럼 마침 380이라는 것은 19가 20 있는 거지? 자, 여기에는 19가 19개 있네. 여기 19가 20개 있어. 그럼 여기는 19 몇 개 빼야 돼? 19 한 개 빼야 된대. 그럼 여기 19여야 되겠지? 이렇게 빼주면은 되겠습니다. 361이죠. 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문제도 볼게요.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잘 할 거예요. 뭐, 간혹가다가 뭐 5번 같은 경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9라는 숫자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공으로 만들기에 용이한 수. 그러면 얘는 8이 9,999개 있어? 그럼 얘는 8이 1,000개 있는 거에서 8 한 개를 뺀 거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숫자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들이 4번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어머니께서 힌트를 이걸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위에 5번 문제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5번 문제를 한 번 더, 만약 아이가 위에는 잘 풀었는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8 곱하기 999는 8 곱하기 1000 빼기 8 곱하기 1. 봐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었지? 식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8이 999개 있는 거는 8이 1000개 있는 거에서 8이 1개 있는 걸 뺀 거야. 그럼 어떤 수가 반복됐니? 8, 8, 8 반복됐지. 우리가 이거는 이 식은 8의 개수로 읽는 거야. 그럼 너가 이제 여기에 있는 1번을 한번 봐봐. 어떤 수가 반복되어 있니? 그러면은 10, 10이 반복되어 있네. 그럼 10의 개수로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까? 그러면 아이가 이제 시각이 5, 7, 색깔에 되면 5, 7, 12가 보일 거거든요. 아, 그럼 5 더하기 7은 12? 아, 그러면은 10이 5개 있는 거랑 10이 7개 있는 걸 더하면 10이 12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요 정도 식을 보는 방식을 한번 짚어주시는 건 전 좋다고 봐요. 충분히 이거는 아이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식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짚어주시면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중단원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의 또 대단원이 마무리됐으니까 개념 정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림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개념을 설명할 때 직사각형 배열, 직사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지면의 문제 때문에 시각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가 시각적인 것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 뭐 50개, 100개 푸는 것보다 스스로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관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툴로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은 곱셈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도요. 제가 12 곱하기 15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5를 계산을 할 때 12 곱하기 15를 우리가 마침 수분해도 이용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3 곱하기 15라고 이해를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쪼개서 생각을 한 걸까? 4 곱하기 3이 15개 있는 거야. 여기가 4 곱하기 3이 15개 있는 거야. 이거를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똑같다. 얘하고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15 곱하기 3이 똑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에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가 4 곱하기 이렇게 써볼게요. 3, 4 이렇게 해보면은 3, 3, 3, 3인데 그러면은 얘네가 총 15개 있으니까 이거의 총 길이는 45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쪼개보는 거죠. 15, 4, 15, 15 이렇게 쪼개서 그러면 얘는 여기 여기 이렇게 잘게 쪼갠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15고 여기에 있는 거는 4 곱하기 15가 3개 있는 거야. 둘이 똑같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옮기기를 이렇게 이용하셔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활용하시던 뭐 바둑돌 아니면은 교구 아무거나 있으면은 그것들을 직사각형 배열로 놓고 아이랑 설명하시면은 어떤 도구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을 쓰면 되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서 직관적으로 아이가 곱셈의 순서가 바뀌어도 값이 달라지지 않아, 총량이 달라지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곱셈을 이용해 큰 수를 작은 수로 분해할 때에는 5, 25, 15, 5, 25, 125를 꼭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두 번째, 다양한 수분해. 아이가 만약에 12같이 너무 쉬운 수를 분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아이는 분명히 잘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은 어머님 이런 부분은 그냥 여유가 있으시면 360 같은 거 던져준 다음에 이것도 해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수는 작은 수로 분해하면 곱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곱셈의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파트에서 드리는 추천하는 활동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이 쉬워진 예제 문제를 아이에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많이 내주는 숙제가, 자주 내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음, 엄마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엄마가 이상하게 풀 것 같은 문제 하나 만들어 봐. 대신에 이 개념을 써야 돼. 그런 문제를 내주면서 어머니께서 아이가 적절하게 문제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런 예시가 나오면 좋겠죠. 25하고 4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쉽게 푸는 것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숙지하셨다 하더라도 일부러 조금 이상하게 풀어보세요. 그냥 예를 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개입을 하겠죠. 아마 엄마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머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 25, 내가 이 문제를 만든 의도는 4 곱하기 10, 여기에 25가 있기 때문에 4로 나 쪼개라는 의도였어. 그러면서 아이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도 내가 엄마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원평가에서는 곱셈 오늘 배운 내용들이 총망라해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도 각 나와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4, 1, 2, 3, 4. 자, 이게 반복이 되죠. 여기가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을 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1, 2, 3, 4, 0, 0, 0, 0 더하기 1, 2, 3, 4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에는 1, 2, 3, 4가 만 개 있는 거네. 이거는 1, 2, 3, 4가 한 개 있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1, 2, 3, 4가 1001개 있어야 돼. 요렇게 풀기를 아이들한테 기대하고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수 분해가 잘 됐다. 그리고 곱셈의 원리를 잘 이해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밑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도 아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우면 밑에 것부터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밑에 거 지금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규칙성을 보고 수 분해하는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32가 100개 있는 거, 32가 2개 있는 거 더한 거니까 여기에는 100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해하게 아이들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 3, 4번까지 잘 따라온 애들은 8번도 잘 따라와요. 대부분. 근데 이제 밑에 10번 같은 게 어려워하는 경우는 뭐가 어렵냐? 여기 14가 3개 있어. 근데 여기는 28이 4개 있어? 근데 여기 14가 몇 개 있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만 보고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여기는 14가 몇 개 있니? 물어보는 거야. 14가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등호가 중요하다고 했지. 양쪽이 꼭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오른쪽에서 질문하고 있는 건 14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왼쪽에도 14가 몇 개 있는지만 우리가 알면 돼. 그러면 여기는 14가 3개 있으니까 여기는 14가 몇 개 있겠니? 잠깐만. 그러면은 28 안에 14가 2개 있네. 근데 그게 4개 있으니까 14가 8개 있어. 그러면 3개하고 8개 더한 거니까 여긴 11개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14가 몇 개 있는 거니 물어보는 문제야. 이렇게 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번 짚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2번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2번을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2번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의도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아이가 또 저희의 방식으로만 너무 고착화돼서 하나의 방식이 아니면 문제를 못 풀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기 원하면서 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다 계산해보지 않으면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아이가 좀 이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이 문제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려도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럼 모르겠으면은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러면은 그냥 계산해서라도 답을 구해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야. 너가 배운 것을 못 떠올리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구할 수 있거든. 이 문제 너 덧셈, 뺄셈, 곱셈 모르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 일단 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봐. 그 다음에 엄마가 쉬운 거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항상 쉬운 건 나중에 알려줘야지 아이들이 아하 하면서 아하 모먼트가 생겨요.
어렵게 풀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푸는 거였어? 이런 발상이 계속 시작이 계속 자리 잡혀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9 곱하기 111인데 아마 기억 니은은 대부분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귿하고 리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보면은 9로 끝나잖아요. 9. 그러면 얘는 하나 뺀 거예요. 또 하나 뺀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1이 90개 있는 거에서 111을 하나 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9,990 빼기 111이죠. 그거랑 이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연결해서요. 그러면은 여기는 9,900이 있으니까 9,900 더하기 90 빼기 111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더 활용해 볼까? 가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아이가 이거 또 까먹었다. 제가 이거 까먹었을 때쯤에 한 번 더 계속 얘기해 준 게 제일 효과적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그때 배웠었지. 90개를 받고 111개를 뺏겼어. 그럼 너는 늘었어, 사탕이 늘었어, 줄었어? 줄었어. 얼만큼 줄었어? 그럼 111 빼기 90을 하고 있겠죠. 21개 줄었대. 그럼 그걸 식으로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9,900 빼기 21. 이거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예, 맞아.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아이가 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디귿이 같다라는 거 알았는데 뭔가 디귿하고 리을하고 비슷해. 그럼 디귿에서 시작해서 계속 리을처럼 만드는 거예요. 딱 봤더니 9,900이 있고 이거 많이 있네. 좋아. 그러면 나는 이거는 일단은 만 빼기 100으로 만들겠어. 만 빼기 100. 그러면은 좋아. 나 일단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빼기 200이네. 그러면 빼기 200을 또 만들어요. 근데 내가 빼기 100을 해야 되는데 200을 많이 빼버렸어? 나 100을 다시 더해야 돼.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었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달라. 그러면 얘는 틀린 거. 요렇게 아이가 그냥 계산해서 구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목적을 가지고 식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은 가장 좋은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꼭 지도를 해주세요. 자, 3-2번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0 더하기 6 곱하기 30 빼기 6.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어머니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중학교 3학년에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합차 공식이에요. 합과 차를 곱한 거 합차 공식. 그래서 어머니들 아시죠? 이거는 900 빼기 36이야. 864.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거 어렵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36 곱하기 24 쓰고요. 왜냐면 가로 먼저 한다고 했고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36 곱하기 24 쓰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36이 20개, 36이 4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냥 오늘은 우스갯소리로 엄마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게. 자, 30 곱하기 30 하면 뭐가 돼? 900. 6 곱하기 6은 뭐가 돼? 36 빼볼까? 답이 돼.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 외우지 마.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하고 그냥 신기하지 하고 우리 이거 다음 단원에 배울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배울 거야. 그렇게만 엄지를 주고 아이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곱셈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곱셈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성질을 이용해서 곱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때는 꼭 그림을 잘 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지로 어머니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여기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아이가 수월하게 다음 단원도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 강의는 없어요. 어머님들도 많이들 연휴라서 놀러 가실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아이들과 즐거운 연휴 즐기시길 바라고 재충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